Go West, 아밀리아 베델리아. 서부로 서부로. 자, 서부 하면은 뭐가 생각나나요? 카우보이 모자를 쓴 그리고 허리춤에 총을 찬 그런 멋진 카우보이의 이미지가 생각이 나죠. 사실 이 서부로 개척하는 역사에서 왜 카우보이가 등장을 했냐? 어, 미국 지도가 대충 이렇게 생겼거든요. 근데 원래 이제 영국에서 온 사람들이 자리를 이제 이쪽에 잡았잖아요. 이쪽에. 어. 그래서 이쪽에 이제 애틀랜틱 오션, 대서양이 있어요. 애틀랜틱 오션. 그래서 이제 여기서 신나게 이제 뭐 신나진 않고 힘들게 살고 있었는데 이제 사실은 이쪽을 다 인디언들이 이제 가지고 있는데 인디언들은 사실은 총기도 없고 활이나 화살 같은 거, 뭐 창 같은 거 이런 원시적인 무기들로 무장하고 있었는데 이들한테서 땅을 뺏는 것은 어떻게 보면 식은죽 먹기죠. 총기가 있으니까. 그래서 사실은 인디언들의 땅을 빼앗고 이제 더 이제 많은 그 마을과 도시를 세우고 그리고 이제 인구를 늘리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 서부를 개척을 하는 것이었었어요. 이 서부랑 맞닿은 이 바다가 태평양입니다. 그래서 이제 태평양 쪽으로 서부 쪽으로 진출을 하는 역사가 바로 서부 개척 시대의 중심이 되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바다를 끼고 있는 곳은 이제 농작물 재배하고 또 이제 배로 이동을 하기가 편리하기 때문에 이제 농사가 발달을 하는데 이 내부는요 이제 사막지대가 좀 많이 있고 그리고 물류를 이동시킬 만한 바다를 맞닿고 있지 않기 때문에 목축업, 그러니까 말이나 양을 키우는 그런 산업이 발달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쪽으로 이제 가면서 이제 인디언들하고도 많이 싸우고 그리고 서로 또 이제 강도질, 도둑질을 하면서 말하고 뭐 소를 뺏고 빼앗기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카우보이들이 총기로 무장을 할 수밖에 없게 되죠. 그리고 서부 캘리포니아에서 금이 발견됐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또 더 많은 사람들이 서부로 밀려들면서 그야말로 아수라장의 시대, 무법 시대가 바로 미국의 서부 개척 시대입니다. 자, 그래서 항상 등장하는 멋지기만한 카우보이의 이면 속에는 사실은 인디언 땅 뺏으려고 굉장히 침략자적인 면모를 보여준 미국인들의 어두운 면이 있죠. 자, 어쨌든 이 미국의 이제 서부 개척의 역사에서 빠질 수 없는 그런 카우보이의 이야기를 가지고 아밀리아 베델리아가 이야기를 펼쳐나갑니다. 자, top of the morning to you. 1번, 좋은 아침 보내세요 라는 표현입니다. 기억해 두시고요. 2번, routine to teen. 어우, 말도 많고 왁자지껄하고 승질도 급하고 화끈한 성격. routine to teen 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3번, the ranch, foreman. 렌치는 우리가 생각하는 farm하고는 조금 다른 좀 대규모 농장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대규모다 보니 지키는 사람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그 사람을 foreman이라고 합니다. 아밀리아 베델리아는 이 foreman을 4명의 남자로 생각을 하고 아니 당신 혼자냐? 4명이라며? 이런 식의 동문서답을 하죠. 자, 4번 put a saddle. 자, saddle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보통 그 말에 대한 그런 뭐 동화책, 뭐 만화, 뭐 영화 뭐 이런 거 되게 많이 나와서 여러분들이 saddle은 진짜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saddle은 그 말이 이렇게 있으면 낙타같이 생겼네요. 자, 알파카 같기도 하고 엉덩이 아프지 말라고 여기에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사람 앉기 이렇게 편하게 해주잖아요. 그것을 saddle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saddle이 양고기 등심이란 뜻이 있어요. 고기. 그래서 아밀리아 베델리아는 이 saddle을 크림 퍼프에 얹어서 먹는다는 얘기를 듣고 우와 맛있겠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크림 퍼프는 슈크림빵 같은 게 아니고 말의 이름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saddle은 안장을 채우는 거니까 그 크림 퍼프라는 이름을 가진 말에다가 안장을 채워라 라고 하는데 먹을 거 얘기하는 걸로 착각을 합니다. 자, saddle은 안장을 얘기하는 거. 그 다음에 이렇게 끈으로 이렇게 붙잡고 있잖아요. 말 있으면 그게 바로 고삐라고 해서 rein.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종아리에 이렇게 가죽처럼 부추처럼 채워가지고 그 씻는 그런 그 도구를
챕스라고 합니다. 이 세 가지가 자주 등장합니다. 그래서 챕스를 차면 굳이 부츠를 안 신어도 이 부츠를 찬 효과가 있어요. 부츠를 신은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얘가 챕스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뭐 또 한 가지 알려드리면 우리가 인간이 걷는 것도 굉장히 많은 표현이 있었잖아요. 그 말도 마찬가지예요. 말에 대한 이야기가 자주 나올 거기 때문에 알려드리면 그냥 걷는 거 있죠. 말을 타고 조용히 걷는 것은 walk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말을 데리고 이제 조금씩 살짝 이제 뭐 살짝 빠르게 걷는 것을 trot라고 합니다. 따그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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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정도면 canter. 그리고 막 엄청 빨리 달려요. 막 바람처럼 달립니다. 그럴 때 gallop를 씁니다. 자주 나옵니다. 우리 왜 옛날 자동차 중에 갤로퍼라고 있어요. SUV 종류 약간 찝차 같은 좀 덩치를 가지고 있는데 바람처럼 빨리 달리는 말을 형상화하려고 아마 갤로퍼라고 지은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에 completely broken 이라는 표현 나오는데요. 이 broken은 깨진, 뭐 부서진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아밀리아 베델리아는 말이 다쳤나? 말이 뭐 다리 같은 게 부러졌나? 이렇게 착각을 하는데요. 이 break라는 표현이 말을 길들이다 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예전에 이제 그 목초지를 돌아다니는 야생말을 이제 라쏘, 올가미로 잡아가지고 길을 들여서 말을 이용을 했겠죠. 그래서 그 와중에 이제 말이 이제 사람 말을 잘 듣고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지시에 잘 따르도록 그리고 울타리 안에 가만히 있게끔 이렇게 훈련을 시키곤 했는데 그것을 break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he's not easy to break 걔는 잘 길이 들지 않아. 좀 거칠어. 그런 뜻이에요. 그 스피릿이라는 넷플릭스 시리즈의 이제 어린 소녀들이 말과 함께 다니는 그런 만화가 있거든요. 거기 보면 주인공과 가장 친한 말이 주인공에게 아주 정서적 애착을 느끼는 야생마가 나오는데 그 야생마도 길이 잘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he's not easy to break 라는 표현이 나와요. 걔는 잘 길이 들지 않아. 그리고 심지어 새들도 안 찹니다. 그래서 안장을 차지 않고 처음부터 시리즈 처음부터 끝까지 안장을 차지 않은 모습으로 나오죠. 그래서 그 여기 아밀리아 베델리아에게 이제 어떤 안마를 소개하면서 she is sweet and completely broken. 아주 착하고 completely broken. 길이 아주 잘 들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당신의 부츠만큼 그렇게 길이 잘 들었다. 그래서 부츠도 이제 처음에 이제 새 신발 신으면 딱딱하고 아프죠.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신다 보면 부드러워지죠. 그것도 이제 broken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shoe a horse. 그래서 말에게 이게 말발이 뭐 이렇게 생겼잖아요. 어우, 잘 그리죠. 자, 여기 이제 말발굽을 차는 행동을 이제 말도 신발을 신는 거죠. 그래서 shoe a horse라고 합니다. 근데 아밀리아 베델리아는 이 shoe라는 말을 이제 이걸로 잘못 알아들어요. 이렇게 누구 내쫓을 때 저리 가라고 뭐 짐승들, 뭐 파리떼, 뭐 고양이떼 이런 애들 막 내쫓을 때 쓰는 말이 shoe예요. 그래서 말발굽을 달 줄 아느냐 이 말을 이렇게 쫓을 수 있겠느냐라는 말로 착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the horses in the corral, corral이 아니고 corral입니다. 그래서 the horses in the corral scattered. in the corral은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렇게 모아져 있는 애들. 그러니까 울타리 안에 모아져 있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corral은 이게 모으다, 한쪽으로 모으다 그런 뜻이고 또는 울타리란 뜻이 있거든요. 여기서는 울타리란 뜻이 강하겠네. 그래서 in the corral, 울타리 안에 있는 horses, 말들이 scattered, 막 흩어졌다. 8번 mount the horse, mount는 올라타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quarter horse라고 나오는데요. 우리가 쿼터가 25센트인 건 아시죠? 그러니까 1달러의 4분의 1이기 때문에 25센트가 바로 쿼터라는 이제 동전 25센트라 동전이 이제 이름이 쿼터거든요. 그래서 이제 쿼터 홀스라는 말을 듣고 아밀리아 베델리아는 어머 그렇게 싸게 샀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 말 적어도 1달러는 될 것 같은데 라고 얘기합니다. 솔직히 웃긴 포인트죠. 1달러도 너무 적은 돈이잖아요. 근데 이제
quarter horse라는 말을 듣고 와우 25센트에 샀다고? 1달러는 돼 보이는데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사실 quarter horse는 그 말의 한 종류를 뜻하고요. 이게 이제 어떤 종을 교배해서 나온 이렇게 잡종 말의 한 종류인데 얘는 좀 작고요. 좀 단단합니다. 다부지고 근육질인 말이 있어요. 근데 좀 키가 작아요. 아주 크진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outlaw rode into town. outlaw는 법을 어긴 사람이니까 이제 범죄자, 무법자가 되겠죠. 그 다음에 he had a big price on his head. 머리에 큰 가격이 걸렸다. 이 말은 그 사람에게 큰 현상금이 걸렸다. 서부 개척 시대에는 이제 뭐 죄를 짓고 막 뭐 강도질을 하고 사람 죽이고 이런 게 너무나도 횡행하던 시절이어서 뭐 현상금 걸리고 현상금 먹으려고 또 몰려다니면서 또 누구 죽이고 아주 난장판이었던 시대였었어요. 자, paint the town red. 글자 그대로 해석을 하면 마을을 빨간색으로 칠하다 라는 뜻이죠. 뭐 불빛이 뭔가 술집에 그 빨간 불빛이 반짝반짝하듯이 흥청망청 놀고 먹고 즐기고 밤새고 이런 느낌이 바로 paint the town red입니다. 아, 이게 흥청망청 즐기다는 뜻이구나. 알고 계시면 마을을 빨갛게 칠한다라고 해석을 하지는 않을 수 있겠죠. 또 우리가 알아야 될 표현 나옵니다. Fix someone's wagon. 누군가의 wagon을 고치다라는 뜻이잖아요. 그 사람한테 잘해주는 느낌이죠. 그게 아니라 fix하고 somebody's wagon. 그럼 그 somebody를 괴롭힌다는 뜻이에요. 혼내주고. 그래서 I'll fix his wagon. 그러면 내가 걔의 마차를 고쳐준다. 이런 뜻이 아니고 걔네가 나중에 좀 혼 좀 내야 되겠는데? 쓴맛을 보여줘야 되겠는데? 그런 뜻입니다. 자, rub this liniment. 이 연고를 발라. rub은 이제 비비다라는 뜻이죠. 이제 뭘 바르다라고 할 때 apply를 쓰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liniment 대신에 ointment. 이거를 써서 연고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이건 탭스 같은데 가끔 나오는 표현입니다. 그 다음에 how to lasso a steer. 그래서 이제 올가미를 던져가지고 이 소를 갖다가 이제 장악을 하는 방법입니다. 라쏘라는 단어는 그 모아나에서 그 마우이가 자기가 태양을 라쏘를 해가지고 올가미질을 해서 잡아서 너희들에게 태양을 선물했다. 이런 노래의 한 구절이 나옵니다. 나중에 모아나 보시면 그 마우이가 You're welcome 이라고 하면서 부르는 노래 있거든요. 그 노래 너무 좋아요. 그래서 들어보시면서 어디에 라쏘가 나오는지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재밌을 거예요. got in the way. 방해가 되고 걸리적거리다. 내가 가는 길에 누가 있으면 걸리적거리죠. 그래서 get in the way. 이게 이제 방해가 되다. 자, he's stocking up the chalk wagon. 이것도 모르면 뭔 소린가. 아밀리아 베델리아는 이 척을 사람 이름으로 생각합니다. 그죠? stocking up은 뭘 가득 채워놓는다는 뜻이에요. 근데 척 웨건은 그 식당차. 거기서 이제 뭐 해먹는 차.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식당용으로, 그러니까 취사용으로 이용되는 그런 마차를 먹을 걸로 가득 채워놨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아멜리아 베델리아는 척이 누구냐? 이거 척의 웨건이라며. 척이라는 사람 어디 갔냐? 이런 식으로 전혀 엉뚱한 물음을 하게 되죠. Much obliged. 좀 처음 듣는 고맙다는 표현이죠. 우리는 thank you만 알지만 appreciate도 이제 알아야 되고 much obliged도 알아두면 좋겠죠. lurched forward. 앞으로 이제 덜컹거리면서 나아가다. 그러니까 덜그럭덜그럭 거린다기보다 좀 휘청휘청거리고 흔들흔들거리면서 나아가는 의미가 있어요. 그 다음에 hand rain. hand는 건네주다. 그런 뜻이 있으니까 고삐를 건네주다 라는 뜻으로 쓰였죠. 자, what's the racket? racket. 우리가 테니스 라켓 할 때 그 라켓인데요. 철자 똑같습니다. 근데 racket은 시끄러운 소음이란 뜻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what's the racket? 소음 뭐야? 라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테니스 라켓 할 때도 철자는 똑같지만 이것이 바로 그냥 racket으로 쓰인다는 거. 자, stop dead. 멈춰서 움직이지 않을 때 우리가 stop dead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중간에 이제 만화 그림에서 그 rough the doggy 한 다음에 not the doggy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요. 그래서 doggy를 잡지 말고 doggy를 그러니까 얘를 잡지 말고 얘를 잡아야지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근데 얘는 개가 아니고요. 얘는 calf, 송아지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개가 아니라 송아지를 잡아야지 라고 이제 중간에 보안관이 아멜리아 베델리아에게 충고를 하는 장면이 나오죠. 이게 뭔 소린가 하고 물어보는 학생들이 있어서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the herd got spooked by a noise. got spooked는 이제 겁을 먹었다. 겁에 질렸다. 그래서 소떼가 이제 겁에 질려가지고 소리를 듣고 겁에 질려서 마구 stamp it. 마구 떼거지로 뛰어다니고 날뛰게 되는 상황이 있었던 거죠. 아멜리아 베델리아가 그것을 멈추는데요. 어떻게 멈췄는지 책에서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Andy deserves as much credit as I do. 그래서 내가 받아야 될 그런 분량만큼이나 많은 칭찬을 받는 게 마땅하다. 그러니까 deserve는 뭐뭐함이 마땅하다 그런 뜻이에요. 물론 뭐 좋은 거를 받았을 때도 마땅하다라는 말을 쓰고요. 아이고 그런 일을 당하다니 same 통이다 할 때도 deserve를 씁니다. 그래서 credit은 뭐 공로, 칭찬 그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나만큼이나 많은 칭찬을 받아 마땅하다. 앤디가 공이 크다. 라고 얘기를 하는 장면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Don't look a gift horse in the mouth. 선물로 받은 말의 입을 보지 말아라. 근데 이거는 이제 무슨 뜻이냐면 막 이빨이 괜찮나? 뭐 늙은 말은 아닌가? 건강한가? 이렇게 입속을 살펴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물을 받았으면 그냥 감사해야지 막 선물을 이리저리 뜯어보면서 트집을 잡지 말라는 뜻입니다. 아멜리아 베델리아는 근데 맞아요. 입안을 보면 입냄새가 심하죠. 라는 표현으로 또 동문서답을 하고 맙니다. 자, 그 다음에 You bet your boots. 이게 확실해요. 맞아요. 라는 뜻이라는 거. 얼마나 확실하면 부츠까지 걸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rustle up some grub. 그래서 rustle up은 뭔가 바쁘게 준비하는 거. 엄마 나 배고파. 그럼 엄마가 아유 그러냐? 빨리빨리 내가 뭐 맛있는 거 해줄게. 라고 하면서 엄마가 분주하게 움직이다가 먹을 걸 짠 하고 내놓죠. 그게 바로 러슬입니다. 재빨리 찾아주거나 재빨리 만들 때. 엄마 나 양말 어딨어? 그러면 잠깐 기다려봐. 그러면은 나는 못 찾던 양말이 엄마는 금방 발견해서 가지고 오시죠. 그게 바로 러슬업입니다. 이 grub은 이제 음식이라는 뜻이 있죠. 그래서 약간의 음식을 준비를 하고 빨리 만들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자, 책에서 한번 이런 표현들이 어떻게 나오는지 꼼꼼하게 읽으면서 확인을 해보세요. 이 책은 조금 어렵지만 그래도 꼼꼼히 읽다 보면 내용이 잘 파악이 되도록 많은 표현들을 공부했으니까 자신감을 가지고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